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계속해서 우리가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한 반사회적 법률 유형을 저번 시간하고 이어서 보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두 가지를 했고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유형으로서 중요한데,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므로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그것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된다는 논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족이 나오면 등장인물을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미혼인 커플이 나왔어요. 그러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것은 심하지 않든 다 뭐가 되냐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됩니다. 이런 얘기죠. 평생 동안 혼인하지 않겠다. 당연히 반사회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1년 동안 혼인하지 않겠다. 6개월 동안 혼인하지 않겠다. 이것도 뭐예요?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는 거죠. 왜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는 국가라 하더라도 제한할 수 없고요. 개인의 계약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 법은 위헌인 거고요. 계약은 뭐가 되는 거죠?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된다라는 취지가 되죠.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부부가 등장하는 경우입니다. 부부가 등장할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보셔야 되고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이것도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혼인할 수 있는 자유와 마찬가지로 이혼할 수 있는 자유도 뭐 할 수 없는 거죠? 제한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국가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혼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것은 뭐가 되냐면 위헌이 되는 거고요. 또 개인의 계약으로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뭐가 되죠? 반사회적에서 무효가 됩니다. 아마 내년에 2017년도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올 텐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한번 보세요. 부부인데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토지를 증여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혹시라도 우리가 이혼하면 둘이 헤어지면 요거 반환해야 돼 라고 계약하는 경우와 아니면 땅을 주면서 우리가 혼인관계가 되는 동안에는 팔아먹지마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요 두 가지가 시험에 나왔죠. 자, 위협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억짜리 땅을 주면서 이혼하면 돌려줘야 돼 이렇게 제한을 걸어놓으면 이혼 못하죠. 왜요? 이혼하면 얼마를 날려요? 10억을 날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밤마다 남편이 줘 패더라도 1억이 아까워서 뭘 못해요? 이혼을 못하게 돼요. 따라서 이것은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죠. 올 초에 예능 풀어보니까 이런 판례 가지고 토론하더라고요. 혼전 재산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 둘이 이혼하게 되면 여자는 남자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그게 무효겠어요? 유효겠어요? 예, 반사회적 법률 무효인 거죠. 왜냐하면 이혼하면 재산을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걸어버리면 이혼할 때 심각하게 뭐 하게 돼요?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그런 경우도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는 거죠. 언론에 나오고 그런 거니까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혼인을 유지되는 동안 함께 사는 동안 팔아먹지 말라라는 거는 반사회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결혼 생활 동안은 팔아먹지 못한다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이혼하면 자유롭게 팔아먹을 수 있다는 취지고요. 결과적으로 이혼하고 싶어지잖아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뭐 하지 않고 있어요?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죠?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물론 시험 문제에서는 뭐가 많이 나왔겠어요? 미혼 커플보다는 부부가 많이 나왔겠죠. 둘 다 나왔어요. 왜 그런 거죠? 우리는 상식이 이혼은 왠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제한해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법원은 혼인할 수 있는 자유처럼 이혼할 수 있는 자유도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보장해 줘야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근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데. 자,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으로 평가된다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민법을 공부하실 때 조심할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상식에 부합하는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식적이지 않은 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민법의 내용이 상식에 부합하다면 문제로서 가치가 없어요. 시험 문제로서 가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 안 한 사람은 틀리고 한 사람은 뭐예요? 맞히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결론이 상식에 부합하다면 공부 안 한 분도 뭐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맞힐 수 있다는 의미니까 그런 거는 문제로서는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민법 공부할 때 처음에 깜보죠. 아이 뭐 그 대충 상식까지 하면 되지. 그럼 뭐 맞아요? 빵점 맞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공부하다 보면은 상식적이지 않고 이상한 걸 받아들이게 돼요. 그럴 때마다 자꾸 이상하다, 거지같이 말도 안 되네, 뭐 이런 법이 돼 있어. 자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민법 공부 몇 년 해야 끝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상식적이지 않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걸 뭐 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서 자꾸 내 꼴을 만들어야 이 공부 기간이 단축되고 민법 실력이 향상되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너무 착하게 보지 마세요. 실제로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인간을 착하게 봐요. 그런 걸 성선설이라고 그러나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이 법은 우리나라가 만든 법이 아니라 독일에서 서구에서 만들어진 법을 우리가 받아 쓰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결코 인간을 그렇게 착하게 보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악행을 저지르려고 예비되어 있는 존재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뭐예요? 서양적 시각이고요. 그게 우리 법에 우리 법에 뭐죠? 담겨져 있는 거죠. 최근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문제 때문에 난리죠. 최순실 씨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좀 약간 순진한 게 동양적 사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착하다. 인간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착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조선시대 정치제도예요. 왜요? 왕에게 모든 권력이 뭐예요? 직결하는 거죠. 근데 그 왕이 착하고 현명하면 선정을 베풀 수 있고 나라가 평화로워질 수 있다. 이런 아주 순진한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왕이 착하고 능력 있기 위해서 뭐 하냐면은 교육에 굉장히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세자 때부터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왕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 왕이 뭐예요? 교육 등을 통해서 착해지면 그 본성을 발휘하게 되면 나라가 평화롭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500년 동안 정치를 했지만 여러분들 왕 중에서 이 사람 참 착하고 훌륭하다라고 꼽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밖에 없죠. 그죠? 세종대왕 한 명 정도예요. 그죠? 근데 서양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인간이면 누구든지 잘못을 저지르려고 악행을 저지르려고 준비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라는 걸 만들고요. 또 법원이라는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왕이 세종대왕처럼 진짜 훌륭하고
현명하다면 굳이 국회니 법원이니 그런 거 견제장치를 뭐 할 필요 없어요?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거 해보니까 뭐 500년 역사 중에 한 명밖에 없었다. 실패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예요?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도 만들어야 되고 견제하기 위해서 뭐예요? 법원도 만들고 막 이래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서구적 시각인 거거든요. 그죠? 다시 한번 인간 별로 착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꾸 착하다고 생각하시면 한도 끝도 없어요. 가보자고요. 첫 번째. 세금 회피는 인간의 본성의 발현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런 취지입니다. 세금이 부과됐는데 기쁘고 그것을 내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라면 또라이인 거예요.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죠.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세금을 안 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따라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어떠한 행위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고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서도 2016년도 시험에서도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상적이지 않거든. 우리 순진해서.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나요? 그 청문회 장관이나 국무총리 청문회 보면은 세금 안 내죠. 지금 그 대통령 권한대행 하시는 그분이 국무총리 전에는 뭐 했냐면 법무부 장관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일 때 국무총리로 뭘 받으셨어요? 지명되셨거든요. 황교안 총리인가요? 그분? 근데 재밌는 건 그 양반이 세금 안 내고 있다가 국무총리로 지명되는 날 세금을 다 냈어요. 그래가지고 청문회 과정에 뭐 하는 짓이냐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거든요. 그럼 그 양반은 법무부 장관인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분들은 그런 걸 뭐예요? 당연시해요. 왜요? 법대를 졸업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법시험 합격하고 법대를 졸업한 사람들은 대학 1학년 때 이거 배워요. 세금이면 인간이면 당연히 해야 될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회피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거를 이 20살 대학 1학년 때부터 계속 교육받고 그것을 가지고 법을 공부하니까 세금 안 내요. 우리만 열심히 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겁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셔야 되고, 두 번째 채무 회피도 인간 본성의 발현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의 판례의 또 확고한 태도. 이것도 중요하죠. 이런 얘기죠. 우리 속담에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이 있죠. 그죠? 또 우리 또 삶의 격언인가요? 친구는 친할수록 동거래하지 마라. 형제간에 뭐요? 동거래하지 마라. 최근 들어서 뭐 하지도 말아요? 죽어도 보증 쓰지 마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을 깔고 있냐면 안 갚는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죠?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빌릴 때는 간도 쓸게도 다 내줄 것처럼 알랑방울 끼다가 실제로 돈을 갚을 때가 되면 갚기 싫어서 미적미적거리는 게 뭐예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법원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도 뭐 하지 않다고 봐요? 반사회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이 뭐냐면 비자금을 만들고 최순실이 떠오르시죠? 범죄 자금을 만드는 거 물론 이거는 뭐예요? 반사회적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소극적으로 은닉하는 행위는 숨기는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또 확고한 태도죠. 과거에 가장 유명하신 분은 누구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었어요. 그 양반이 엄청난 비자금을 만들어 놓고도 16만 원밖에 없는데 나만 갖고 그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왜요? 3천억이 있다, 2천억이 내도 있다라고 내놓는 것은 뭐예요?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이든지 이 비자금, 범죄 자금을 숨기려고 하는 행위는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뭐 하지 않다고 봐요? 반사회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죠. 최근에 최순실 같은 경우에도 뭐 재산이 뭐 8천억이다 또는 뭐 10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은 당연히 그거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숨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숨기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도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뭐 하지 않다고 봐요? 반사회적이지 않다고 보게 됨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죠?
무조건 나오겠죠, 이거 그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투기행위도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투기행위도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은 안 하신다고요? 아니죠. 어떤 또라이가 아파트 사면서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사겠어요. 그죠? 땅 사면서 오른다라고. 아파트 사면서 오른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오르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투기라 그러나요? 아무튼 이것도 이익 추구행위입니다.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뭐 하지 않다고 봅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하시면 반사회적 법률은 뭐가 돼요? 끝나게 되고요. 판례로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따로 기억해야 될 것은 4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2015년도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뭐냐 하면 형사사건을 변호사가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를 받기로 했는데 그것이 반사회적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2015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관행적으로 변호사들이 형사보수를 받기로 한 것은 다 뭐예요? 반사회적 무효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 뭐 받으면 안 돼요? 형사보수를 받기로 약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 그러면 과거에 받기로 한 건 어떨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과거에 받기로 한 건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법률 행위시를 기준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판결이 나기 전에 행위를 했다면 그 판결 나기 전에 행위를 할 때는 성공보수 받는 것이 뭐 하지 않았어요? 반사회적이지 않았으니까 그것은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고. 이제 2015년도 7월 23일 판결 후에는 이제는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두 가지입니다. 형사사건을 변호사가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면 뭐가 돼요? 반사회적에서 무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를 기준합니까?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나온 유형들을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서 지금 제가 열심히 말씀드린 여기까지 나온 유형 가지고 요래서 이것이 반사회적이구나라고 깨달으시면 되고요. 교재 46페이지 오시면 하단에 3번 해가지고 반사회적 법률의 효과가 나옵니다. 자, 보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효과가 없는 거죠.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아직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행을 했어요. 이행을 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요 문제가 되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만나서 도박을 했습니다. 도박은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죠. 도박빚, 도박 채무를 부담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다. 그럼 도박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다. 갑은 을에게 도박빚 뭐 할 필요 없어요?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갚았어요. 갚고 나서 갑이 갚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거죠. 판사님, 갚을 필요가 없는 도박빚을 갚았습니다. 요거를 돌려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국가가 을은갑에게 3천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려준다면 갑은 맨날 뭐만 한다는 거예요? 도박만 하겠죠. 그죠? 갚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어요? 갚을 필요가 없고 갚은 것은 국가가 나서서 되돌려 받아준다는데 그것처럼 안전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서 우리 법은 이행한 것은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 준 것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한다라고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갑은 도박빚을 갚기 전이면 무효니까 갚을 필요가 없지만 갚은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합니까? 돌려받지 못한다라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쁜 짓을 한 놈을 굳이 국가가 뭐 하지 않겠다는 거에 도와주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사례 하나 더 해야 되고 예외가 있어요. 두 당사자 중에 불법 없는 당사자는 쉽게 말하면 나쁜 짓 안 한 사람은 반환받을 수가 있다라고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요 예외 부분은 우리가 다음 강의 때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설명드릴 거고요. 요 원칙 부분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사례가 이런 사례가 잘 나와요. 시험에 갑이라는 분이 을이라는 여자분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이제 막 꽃 뭐죠? 막 풍선 막 다 불어놓고 막 촛불 켜놓고 저의 첩이 돼주겠습니까? 라고 프로포즈를 하면 반응이 뭐야 돼요? 이런 미친놈 나와야죠. 그죠? 처도 아니고 첩이니까. 근데 미친놈 소리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제 첩이 돼주시면 강남에 있는 10억짜리 빌라를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미친놈 소리가 잘 안 나온다. 그죠? 그래서 을이 좋다 인간아 해가지고 갑과 을이 뭘 했냐면 첩계약을 했어요. 자, 그럼 이건 반사적인 무효니까 을은 갑에 첩이 돼줄 필요도 없고요. 갑도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등기를 해줬어요. 등기를 해주고 나서 몇 달 살아보니까 별거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그런 거죠. 너와 나의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요 부동산 돌려다오 라고 갑이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 왜냐하면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준 것은 뭐이기 때문에?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하죠? 반환받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게 누구 거예요? 이 빌라는 갑의 것이에요? 을의 것이에요? 예. 을에게 확정적으로 뭐가요? 소유권이 기속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갑은 무효라는 이유로도 을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고요. 또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이미 을에게 확정적으로 뭐가 기속이 된다는 거죠? 소유권이 기속이 되는 거고요. 을은 따라서 병한테 팔아먹으면 지고 지가 팔아먹은 것이니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까지 이해하시기 바라고 그럼 결론이 있는 거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하죠? 반환받지 못한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준 이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을에게 뭐죠? 소유권이 기속되므로 갑은 내 거니까 내놔라 소유권을 이유로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못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죠. 그 다음 우측에 동기불법 아까 전시에 설명드렸죠. 그죠? 동기는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그때 비로소 뭐가 돼요? 반사회적이 무효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대표 예제가 나와 있죠. 이게 올해 2016년도 시험 문제입니다. 보시면 반사회 질서의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은 우리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할 때 할 건데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강박을 당했어요. 협박을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 민법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뒤에 별 거예요. 그럼 여기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강박 자체가 반사회적이다라고 해버린다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합니다. 강박이 있으면 그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지만 이 자체가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므로 기억.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는 있지만 뭐는 아니냐면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에요. 니은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요거 아닌가요? 채무회피죠. 돈 갚기 싫어서죠. 채무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으므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하는 행위는 뭐가 아니죠?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디귿번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요거죠. 세금회피죠. 세금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도 뭐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자, 리을본도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갈 건데 이중매매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제2매수인이 두 번째 산 사람이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하면 그때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리을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행위는 일종의 이중매매에 유사한 것으로서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반사회적인 것은 리을 하나이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게 물론 2016년도 시험에서 1번 문제였고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 상식적으로 접근하시게 되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틀릴 수밖에 없게 이렇게 조직되어 있으니까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중매매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